50대가 넘어가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이제 우리 몸은 세포가 왕성하게 분열해 가지고 20 대에 돼서 이제 거의 우리 몸이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 대가 지나기 시작하면 퇴화되기 시작해. 물론 새로운 세포도 계속 되지만은 퇴화되는 세포가 더 많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뇌가 처음에 생길 때 밑에서부터 뇌가 생겨요. 물론 그 가장 가운데 뇌관이라는 제일 중요한 그 숨 쉬려면 그게 필요해. 그것부터 생겨. 근데 그것은 미생물도 다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이제 옆에 밑에서 생겨. 그건 우리 몸에 주로 오관, 각종 보고 뭐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거 감각에 관한 데는 뇌가 생겨. 근데 한 20대가 돼야 전두엽이라는 게 생겨요. 전두엽도 층이 6층이 있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아주 이성적인 반응, 고급, 이게 우리 몸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처음에 정보가 딱 들어오면 견두엽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히포캄퍼스 해마라는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 거기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두엽에 가서 저장을 해서 오래 기억에 남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0대부터 퇴화되는데 거꾸로 위에서부터 퇴화돼. 그게 60세부터는 젊어 20대보다 기억력이 한 10% 떨어져. 70세가 되면 한 20%가 떨어져. 80세가 되면은 30%가 기억력이 떨어져. 평균적으로 누구나 예외가 물론 있어. 예외적으로. 그러나 그건 예외. 그래서 80세 이후가 되면은 뇌가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에는 사람들의 성격이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노예화하고 고집이 세지고 남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세 이후에는 그렇게 책임 맞는 집책을 해서는 안 돼. 누구든. 근데 이제 그걸 몰라 가지고 많은 한국에서 지도자들이 경험이 많으면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거꾸로 퇴화되게끔. 왜냐? 우리는 반드시 120살 이상을 못 살게 만들어 놨어. 이 죽게 하는 방법으로 그 60세부터 병을 들어서 특히 뇌가 작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40세부터 이제 퇴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 호르몬 이런 것이 점점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췌장이라는 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 그게 나와서 당을 분해시켜야. 그러니까 당을 분해시키는데 그게 점점 적게 나와. 이게 40대 이후에 20대처럼 쌀밥을 또 흰 밀가루를 똑같은 양을 먹으면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게 돼 있어. 40 전에는 좀 많이 먹어도 그것을 분해하는 그 효소 호르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이 습관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또 나쁜 담배 이런 것을 딱 경험을 하면 뇌가 그걸 오래 기억해가지고 자꾸 그걸 만드나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설탕이야. 그걸 막 좋아서 먹는 사람은 계속 먹게 돼. 나쁜 줄 알면서도. 그러면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지. 또 삼겹살이 그게 제일로 나쁜 기름이 많아. 그러면은 그게 몸에 들어가서 만성염증을 일으켜. 그런데 사실은 라이페이스라는 분해시키는 효소가 충분히 나와. 그것도 췌장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40%는 점점 적게 나오니까 삼겹살을 그 20대처럼 똑같은 양을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방질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서 당뇨, 고혈압,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후 대상 그런 걸로 몰아가지고 이게 그거 늙어가는 병으로 다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여자들에게서도 여자들은 타고날 때부터 남자보다 훨씬 예민하게 타고나. 그 예민하다 보니까 몸에서 병에 대해서 이기려고 면역 세포가 작동을 더 활발하게. 이게 면역 세포가 여자들이 더 많아. 근데 이게 조금 더 많아져 가지고 이게 지나치게 예민한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면역세포가 많아. 근데 그 면역세포가 적당한 양 이상이 되면 자기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걸 따라 자가 면역증이라고 그래. 그 여자들은 갑상선 질환도 이게 자가 면역증이야. 또 관절, 류마티성 이게 다 자가 면역증이야. 또 못 고치는 병들이야 다. 또 뭐 심지어 치매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 그게 이게 늙어가면서 사람이 옛날부터 좀 너그러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늙어가면서 조금 욕심도 줄여야 되고 있는 돈 자꾸 남을 위해서 쓰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늙어서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자기 있던 돈을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런다고. 그래야 이 몸이 거기에 맞춰준다 이거야.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 그리고 이제 40대부터는 혈압도 다 누구든지 올라가. 또 혈당도 누구든지 조금씩 올라가.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쌓이냐. 그러면서 이 배가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 기름도 3가지 종류가 있어. 지방질이. 흰 거, 브라운, 베이지 색깔이 달라. 역할도 다 달라. 브라운 기름은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이 흰 것이 많으면은 이건 오히려 염증을 일으켜. 근데 그게 주로 이 내장에 생겨. 내장과 장 사이에 기름이 많아요. 뱃속에. 이게 뱃속에 생긴 기름은 그게 아주 다 독성이 있는 기름이에요. 그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병이 여러 가지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40대부터 백가죽이 나오고 있는 사람은 우선 그 기름진 음식을 확 줄여버려야 돼. 그리고는 운동을 이제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돼,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기본적인 것이 유산운동, 걷기 운동.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근육 운동을 해야 돼. 근골력 운동. 이게 뭐 역기도 들고 땀이 약간 날 정도로 막 뛰고 이래야 돼. 그래서 이 백가죽을 줄여야 돼.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대사증후군에 걸리는 이제 가장 그 첫 사인이 그거야. 그러니까 허리 둘레를 우리가 재거든. 그게 커지기 시작하면 벌써 그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단 거 완전히 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왜 미리부터 조절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일로 이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들이야. 엄마들이 이런 기본 생리 이런 걸 잘 이해해가지고 집에서부터 음식 조절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안 줄 수는 없어. 줄 때 그걸 적당히 주고 그걸 상벌에 맞춰서 좋은 일 할 때 좀 주고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야지 원하는 대로 막 주기 시작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도 안 들어요. 그 대사증후군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풍부하게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래요. 옛날 우리 때 자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런 병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건강하는 사람은 또 생각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을 굶는 게 좋아. 이게 대개 금요일 날 저녁을 굶는 게 좋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몸에 있는 기름이 녹아버려. 그래서 키톤 바디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게 오히려 뇌 건강 다른 거에 좋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을 안 먹고 물이나 마시고 그러면 몸이 재충전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건강이죠. 나이를 드신 분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게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 발병 확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치매도 지금 암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4명 중에 하나 이렇게 자꾸 늘어나. 왜냐? 첫째, 이게 오래 살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뇌가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퇴행성. 그런데 치매도 종류가 한 30가지 있어. 종류마다 다른데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이 제일 이제 흔하고 제일 나쁜 병. 그다음에 파킨슨이라는 거 이런 건데 그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결국 정신병하고 합쳐.
그래가지고 치매로 오래 지나면은 자기 주위를 다 못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도 완전히 없어지고 온 가족, 그다음에 사회, 국가를 망치는 병이야. 이 치매가 지금 암보다도 훨씬 나쁜 병이고 이 치매가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그렇게 연구해도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면 치매를 제일로 안 걸리냐. 이걸 거꾸로 조사해 보니까 음악가들, 특히나 악기 부는 사람들이 치매를 제일로 안 걸려요. 이 제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수녀들이야. 그러나 치매, 이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역시 음악가들, 또 그중에서도 악기하는 사람들. 그렇다는 것은 이 악기를 부는 것은 이 뇌와 이 손발이 이 코디네이션, 연결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는 이제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뇌 운동을 해도, 그리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6시면 다 일어나, 성공한 사람들. 두 번째가 책을 많이 읽어.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전부 다 비디오, 뭐 보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의 뇌는 이성을 판단하는 전두엽이 커지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은 옆에 귀 옆에 있는 그 뇌가 커져. 이 보는 것은 저 뒤에 뒤통수 뇌가 커져요. 이건 상대적으로 작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제일로 잘하려면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읽는 동안에 깊은 생각을 해. 사고. 많은 사상가들이 오래 살아.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해. 그 뇌 운동을 결국은 스스로 많이 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악기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보면은 같은 그 뇌 운동을 해도 즐겁게 하는 거야. 기쁘고 즐겁게. 그게 음악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치매 안 걸리려면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늙었어도 뭔가 악기를 배워봐. 이게 이제 여자 같으면은 플룻, 남자 같으면 클라리넷. 이런 작은 악기들은 불기만 하면 돼. 아니면 하모니카라도. 이런 현악기는 힘들어서 안 돼. 그 손가락이 빨리 움직이지를 못해서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간단한 악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역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꾸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돼.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해.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은 늙은 사람들이 건강치 못하고 또 오래 죽거나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야. 혼자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정신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염려해서 늘 이게 치매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게 이 내성적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더 일부러라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병 걸리면 동네 방네 그냥 선전을 엄청나게 해. 뭐 광고를 해. 교회에서 크게 광고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한국 사람 정반대야. 일체 나보고 얘기를 안 하려. 그런 것이 큰 문제예요. 또 이제 덧붙여서 이 한국에서 제일로 지금 내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자살. 왜 이상스럽게 또 미국에서도 보고된 거 보면은 미국 안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한국계 그 이민자들 또 후손들이 자살을 제일로 많이. 굉장히 그런 보고를 들으면은 안타깝고 또 창피스러워. 한국이 지금 정말 세계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가장 우울한 나라, 희망 없는 나라, 병든 나라라고 최근에 마크 넬슨이라는 심리학자도 보고를 했고,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굉장히 교포들이 아주 그냥 속상해하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다 그게 이제 쓸데없는 욕심이랄까 이런 걸 해서 생기는 스트레스야. 이게 분수에 알맞게 생각을 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전쟁 시 같이 뭔가 그냥 죽고 사는 문제에 이 집중해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도 이게 긍정적인 생각, 자꾸 내가 조금 못 살으면 못 사는 대로 장점이 다 있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장점이 있어.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절대 아니야. 부자일수록 더 고민이 많고 힘들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환자로서 도와주다 보면은 없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어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집안 싸움, 그다음에 그거 다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 해. 근데 그거 죽고 싶은데 안 죽어. 이상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죽어. 그렇더라고. 그거 참 묘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그 가치관의 문제야.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 우리 같이 6.25를 겪은 사람들, 우리 때는 그냥 새 끊이만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뭐 다른 거 욕심이 없어서 감사를 해. 먹기만 하면은 자꾸 쓸데없이 재벌집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생각을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야. 그리고 사람 능력이라는 건 다 다른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어느 거에 특출나지만 또 다른 거에 모자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도, 그리고 실패를 하면은 그게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많은 큰 회사 재벌들이 자기 회사 직원들을 새로 고용할 때 항상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것에 실패를 해본 적이 있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이런 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걸 물어본대.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인류 대학 나오고 인류 이런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절대 그거 안 시킨대. 실패한 사람만이 뭔가 그걸 극복하려는 그 지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처지가 남보다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대학 못 가고 또 인류대학 들어갔어도 1등을 못하고 한번 해도 다른 면에서 얼마든지 다른 걸로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해서 절대 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선 고쳐 먹어야 돼. 세상을 우리가 짧게 사는 건 분명해. 그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요. 짧게 살아도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더 이제 나아가서는 보람 있게 사는데, 결국 그 보람 있는 건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떤 처지에서도 그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최소한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참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을 계획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병은 전문 의사한테 맡기시고, 죽고 사는 것은 그건 이미 결정돼 있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 근심 걱정은 불필요한 거니까 하실 필요가 없고, 짧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마치는 것이 누구든지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게 이런 이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병에 걸렸을 때도 그 병을 싸울 그 의지가 생기고 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꼭 가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하고 환자나 가족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먹고 마셔서 치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만 하시면은 더 이상 걱정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